여보, 꼭 이혼까지 해야 해. 고성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잊었어? 나는 이미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고. 박진석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일까요? 한우진의 얘기부터 천천히 살펴봅니다. 엄마, 정말 내가 박성재 형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우진이 그렇게 물었는데요. 마취가 덜 깬 목소리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처음 맞는 밤, 고성이는 병실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않고 앉아 있었고요. 감정 대신 계획을 챙기는 사람답게 입을 다물었다 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순간 한우진은 몸이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무슨 수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머릿속이 금세 시끄러워졌는데요. 엄마, 무슨 수가 정확히 뭐예요? 물으려다 한우진은 입술을 깨물고 그만뒀습니다.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얼마 뒤 박영라가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박영라는 한우진의 눈빛부터 확인했는데요. 오빠, 왜 이렇게 냉기가 돌아요?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한우진은 얕게 웃고는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라야, 너는 엄마가 사람을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박영라는 대답 대신 나 먼저 고해성사할게 라고 했고요.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왜 뜸했냐고 물었죠. 지환이 오토바이 테러 당했어요. 회사 앞에 뿌려진 못 때문에 미끄러졌고 팔이 산산이 부러졌는데요. 내가 지키겠다고 소리쳤다가 결국 내가 지키려면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지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아? 라고 겨우 말했는데요. 박영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빠, 엄마가 방금 전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성재 못 이기면 내가 만들겠다고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무 잘 아는 어투였어요. 위험에 발목이 걸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무슨 수를 꺼내요. 한우진은 자신의 방금 전 대화가 그대로 복제된 것에 소름이 섰습니다. 영라야, 혹시 그 사건들 엄마가 확신까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빠. 내 몸이 먼저 알아요. 그건 엄마의 결일지 몰라요. 그날 밤 박영라는 혼자 집에 돌아가 신을 벗자마자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귓가에 박힌 문장이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네 꼴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내가 두려워서 우진 이번 얘기 아빠한테 못한 거 아니냐? 고성이가 던진 그 말이 뼛속으로 스며 있었습니다. 위협인지 충고인지 협박인지 모호한 문장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다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모든 불행의 중심에 엄마가 서 있었을지 몰라요. 그 결론이 무자비하게 꺼내졌고요. 박영라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멈춰야겠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멈춘다. 다음 날부터 박영라는 작업실에 못 나가게 막힌 대신 집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연필 대신 펜 태블릿을 잡고 몇 년간 그리다 말다 했던 개인 웹툰을 다시 켰고요. 이번엔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한 여자의 성공과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기록하듯 그렸습니다. 후원 명단, 보육원 기록, 간이식 대기, 오토바이 못, 갑작스러운 해고, 상가 점유, 그리고 무슨 수의 족적들. 박영라는 이야기 속 그 여자를 철저히 행동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 사라졌어요. 같은 대사를 넣고 싶었지만 넣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웹툰은 첫 주부터 폭발했습니다. 실화 아니냐, 이런 여자가 현실에 있다고?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요. 광고가 붙고 출판 제안이 오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당연히 막았습니다. 지금 그만둬.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왕 완결냈다며? 이제 선자리 보자. 엄마가 골라놓은 재벌집 아들 괜찮아. 박영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면을 봤습니다. 박진석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약속할게요. 고성이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왕 끝낼 거면 마무리할 기회를 줘. 여기서 꺾는 건 더 수상해 보여. 박영란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터뷰 날 진행자는 가볍게 던지는 듯 묻고 날카롭게 확인했습니다. 웹툰 내용이 너무 실감나요. 어디서 착안했어요? 박영란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가 짧게 정적이 되었고요. 진짜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저희 엄마가 그렇습니다. 질문이 올라탔습니다. 버려진 쌍둥이 설정, 간이식 수술,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확인할 건 따로 있고 저는 그 과정도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말끝이 아주 조용했는데 조용해서 더 파장이 컸습니다. 그 시간 박진석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다 말고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웹툰이 어떤 내용인데 내 이야기가 왜 거기에? 옆에서 보던 비서는 아마 박영라 작가가 인기다 보니 아버지가 박진석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기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했지만 박진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웹툰에 내가 나온다고? 확인해. 홍보팀장이 날아오듯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주 게시판이 터졌습니다. 숨겨둔 딸이라는 루머가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곤두박질입니다. 박진석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숨겨둔 딸? 무슨 소리야? 그때 고성이가 들어와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여보, 인터넷이 원래 그래요. 애들 이야기로 소란 피우는 거지. 박진석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럼 왜 우리 사옥 앞에 기자들이 떼거지로 모였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려가 보니 플래시와 마이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과거 쌍둥이 출산 사실입니까? 딸은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재혼하신 게 맞나요? 현재 이식 의혹 개입하셨습니까? 고성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성희? 고성이는 대답 대신 웃음을 얹었습니다. 애들 상상력에 노는 거죠. 금방 지나갈 거예요. 사무실로 올라오자 홍보팀장이 더 정확한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웹툰의 핵심 서사가 사모님이 과거에 쌍둥이를 낳고 딸은 보육원에 맡기고 아들은 데리고 회장님과 재혼했다입니다. 유사 시점의 기록과 사진이 인터넷에서 붙으면서 사실처럼 공유되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건 만화잖아. 홍보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실제 사모님 과거 사진과 보육원 후원 명단이 엮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지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시선이 고성이로 향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과거가 있어? 고성이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담함의 결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우진이 병원복 위에 재킷을 걸치고 들어왔고 뒤에서 박영라가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섰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꼴로 찾아와서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봐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박영라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빠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고성이의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둘이서 또 쇼하니? 박영라가 웃었습니다. 쇼로 끝날 거면 좋겠네요. 근데 이건 쇼가 아니에요.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홍보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웹툰 원고에 쓰지 못한 날짜와 시간과 송금 주체가 적힌 자료예요.
지환 오토바이 못 사건 직전 외부 대행 계좌에서 누군가에게 흘러간 돈이 있고요. 그 다음 날 지환 해고 그리고 며칠 뒤 지환 어머니 사고.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뜨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이를 정면으로 불렀습니다. 성희, 여기 내가 알아야 할 이름들이 있네. 이 돈 어디서 나갔어?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우진이 차분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난 건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무슨 수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수가 누굴 부수고 지나가는지 너무 또렷하게 봤거든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줄을 박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우진 이번 얘기 못하게 막았죠. 이혼하면 네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라고요. 그 말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렸어요. 고성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악역이면 어떠냐. 가족 위해서라면 박진석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가족이 먼저 살아있어야지. 회의실엔 잠깐 정적이 흘렀고요. 그 정적을 깬 건 박진석 본인이었습니다. 성희, 오늘부터 너는 회사 일에서 손 떼. 감사를 붙일 거고 사적 계좌 포함 전수조사 들어간다. 고성이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발이 바닥을 딛는 힘이 평소만 못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면 금방 풀리겠지. 근데 지금은 난 내 말보다 기록을 믿을게. 그날 저녁 박진석은 빈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허무가 따라붙었고 그 사이로 이상하게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회사 행사에서 우연히 스친 인사, 사람은 집에서 지키고 회사는 숫자로 지킨다라며 건넨 말, 그리고 도시락 뚜껑에 적힌 작은 메모. 박진석은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흔들려서요. 혹시 차 한 잔 안 될까요? 김다정은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님, 위로가 필요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을 지켜주세요. 문장은 단호했지만 마지막에 힘내세요가 붙어 있었고요. 그 한 줄이 박진석의 귓구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엔 박진석 환승연애 루머가 떠올랐고요. 누군가는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메시지 한 줄과 거절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문은 불어났고 고성이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환승연애? 좋아. 그 카드까지 꺼내는구나.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고요. 분노는 항상 다음 무슨 수를 부르는 신호음이었는데 이번엔 누구도 그 신호를 못 듣게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임시 소집. 박성재는 회의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고 박영란은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펜을 돌렸습니다. 한우진은 아직 휠체어였지만 의사가 허락한 짧은 외출로 동석했고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외부 감사를 맡은 법무팀이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개인 계좌에서 외곽 대행사로 돈이 흘러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대행사는 일부 사건과 시간표상 일치합니다. 단 법적 인과는 좀 더 확인되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확인하자. 그 순간 고성이가 손을 들어 말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실수했지. 애들 앞에서 다 감추려 했잖아. 내가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도. 박성재가 조용히 맞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누구 탓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넘어진 곳을 치웁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을 지나갈 때 무슨 수 같은 단어를 쓰지 맙시다. 단정한 목소리였는데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박진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진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숫자 말고 사람 얘기하자. 그리고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성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 고성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가족을 사랑해. 그 대답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소유의 고백처럼 들렸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그때 박영라가 휠체어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내 마지막 인터뷰 봤죠? 거기서 난 우리 이야기를 실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알아봤어요. 왜냐면 행동이 같았거든요. 엄마의 행동. 한우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기대고 싶어요. 성재 형, 지혁 선배, 그리고 제 동생. 저를 살린 건 피가 아니라 선택이더라고요. 고성이는 아이 둘을 번갈아 보다가 마치 자신이 아주 깊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는 나 없이도 살겠지.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사모님은 이사회 및 경영에서 일체 손을 뗍니다. 가족 문제는 법과 절차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지키되 숫자로 기록하겠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동의합니다. 라고 붙였고 이사들의 고개가 하나씩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김다정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오래 보다가 결국 껐습니다. 창밖 어둠에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내 집부터 지켜야지.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고요. 환승연애라는 헛소문이 떠다니는 동안 그는 가만히 멈춰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선택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처럼 다음날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선택 잘하셨어요. 집은 지키는 거예요. 며칠 뒤 병원 복도. 한우진은 물리치료를 마치고 천천히 걸음을 떼고 있었고 박영란은 옆에서 걸음 속도를 맞췄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쇼하지 말고 기록하자. 행동으로.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걷기. 내일은 말하기. 모레는 살아내기.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멀리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자 환하게 웃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더 세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우진이 받아쳤습니다. 너 아니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게 우리 살리는 말이더라. 마지막으로 고성이. 그녀는 한동안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진다고 망가진 시스템이 자동 복구되는 건 아니어서 조사와 소명과 법적 절차가 길게 이어졌고요.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누구도 끝났다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수를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일상을 흥정하는 자리에는 이제 단호한 아니오가 먼저 도착한다는 것. 다음 회 예고처럼 덧붙이면요. 주주총회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올라옵니다. 고성이 라인에서 빠져나온 누군가가 내부 문건을 들고 나타나고 박성재는 그 문건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박영란은 웹툰을 완결했지만 증언자로서 첫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요. 한우진은 재활실에서 천천히 속도를 올리고 지은호는 그 옆에서 천천히 숨을 맞춥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공개 석상에서 짧게 말하죠. 나는 오늘도 집을 지키겠다. 그 말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알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모두가 알거든요. 사랑도 권력도 숫자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거절이라니? 어떻게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네 오빠 죽일 생각을 해? 그 한 줄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는데요. 지은호가 드디어 모든 퍼즐을 맞춰본 뒤 간 이식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고성이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표정을 더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얇은 미소가 부서지듯 사라졌고 조곤조곤하던 말투에는 서늘한 금이 갔습니다.
이제 명확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휘였고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고 가족이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길게 고르며 고성이와 눈을 마주했는데요. 저는 안 해요. 이번에도 다음에도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호 스스로도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서 한동안 말을 아껴왔는데 막상 결심을 말로 꺼내니 오히려 바닥이 단단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겁나는구나. 처음엔 다 그래.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해. 내 몸은 금방 회복돼. 엄마가 다 책임질게. 달래는 말 같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의 책임이 아니라 소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은요, 저한테 있어요. 제 몸이니까요. 그리고 전 거래처럼 느껴지는 관계를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게 꺾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책임을 말해? 너 지금 오빠 살리는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정이니? 지은호는 조용히 답했는데요. 누구 오빠요? 제가 모르는 그 오빠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저는 사람으로서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였어요. 저희 삶을 누군가의 프로젝트 일부로 묶어 놓았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공기가 뻑뻑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출입문에 멈춰섰고 박영란은 먼발치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성재는 남자답게 들이받는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힘들면 잠깐. 지은호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성재씨.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끝내야 해요.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신 말해주면 결심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젠가 다시 현명해질 수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웃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좋아. 네가 이성을 택하겠다니 나도 이성으로 가자. 청주 보육원 후원 계좌 법정 대리인 동의 입양 기록. 네가 어디서 밥을 먹고 자랐는지, 누가 서명했고 누가 보증했는지 다 내 손 안에 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깜빡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요? 고성이는 한치도 미소를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니오라고 말할수록 너희 과거는 더 크게 들춰질 거야. 세상은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 종이만 믿어. 박영라가 바로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박영라는 박성재의 여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고성이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릴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는데요. 엄마가 종이로 세운 성은 바람 한 번에 무너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문장 끝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슬쩍 보더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넌 모른다. 살아본 내가 안다. 다시 얼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병원 윤리위 답신이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윤리위에 질의서를 넣어두었거든요. 간 이식 공여 판단을 둘러싸고 부당한 압박이나 이해 충돌이 있는지,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서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지 답신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공여는 자발성과 비대가성,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다. 제3자의 경제적 사회적 압력이 확인되면 이식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프린트해 고성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압박받았고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천천히 접더니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윤리? 착한 말 노름은 내 엄마 집 식탁에서 하고 여기선 결과만 본다. 그리고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건 내가 한 번의 칼자국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얘라고 하면 모두 살아. 네가 아니오라고 하면 누가 죽어. 간단하지. 박성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라인을 넘으셨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고성이는 아들을 비꼈습니다. 그래 아들. 네가 회사에서 배운 그 예쁜 말들. 여기선 소용없다. 그 순간 박진석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보이지만 경계가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 중이구나. 박진석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희 씨 선은 지킵시다. 누구의 생명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자고 약속했잖소. 고성이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약속 당신 회사 인수할 때만 유효했죠. 집안일은 제가 정합니다.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방금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정순이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갈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철이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네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표정이 다 말해준다. 김다정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너 자신을 지키는 일. 그 둘이 서로를 해치지 않게 하자. 조홍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장수는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밥 냄새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원래 자리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은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는데요. 보육원 기록, 후원 계좌, 계획된 만남, 조작된 우연, 윤리위 답신까지. 말을 마친 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순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무서우면 달려가고 더 무서우면 멈추는 거다. 오늘은 멈추는 날이 맞다. 그 말에 지강호가 덧붙였습니다. 누나, 내가 자료 좀 더 모아볼게. 주차 기록, 동선, 통신 내역. 어디서 압박했는지 발언지 찾자. 평소 불만이 많던 지강호였는데 이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지킬 때 가장 똑바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클라이맥스. 고성이가 폭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AP 사무동으로 예고. 없이 들이닥친 고성이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몸짓을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팀장 프라이버시. 웃기지 마. 여긴 내 돈이 들어간 회사야. 내 돈이 들어간 건 내 시간이고 내 권한이야. 한 문장씩 아주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박성재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공적 공간입니다. 그 문장들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무팀, 방금 내용 증명 보낸다고 전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영업 비밀 유출. 싹 다. 그때 박영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언니, 지은호 언니는 엄마가 만든 우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엄마의 실패를 메우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고성이는 딸을 잠깐 보더니 다시 앞을 봤습니다. 넌 조용히 해. 너는 아직 모른다. 세상은 피로 연결되고 돈으로 유지돼. 박영란은 비웃었습니다. 아뇨. 세상은 밥으로 기억되고 선택으로 유지돼요. 우리 엄마가 만든 문장으로만 살지 않아요. 조용했지만 가장 단단한 반박이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그 직후였습니다. 이지혁이 문턱에 섰습니다. 비혼주의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기준이 단단한 선배였는데요. 고성희 여사님, 저는 지은호의 선배 이지혁입니다. 여사님, 문장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죽는다는 말, 윤리위 문서에서 금지하는 압박입니다. 그 문장으로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이지혁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와 눈이 스쳤고 두 남자는 같은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오늘만큼은 같은 문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아니오를 누구도 훼손하지 못한다. 고성이는 마침내 속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좋은 엄마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계산으로 가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육원 원장 후원사 내가 올린 질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약점은 하나씩 있어. 나는 사람을 안다고. 그리고 네가 사랑한다는 박성재, 그 회사 서류 더럽게 복잡하더라. 뒤집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해. 박성재가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는 숫자로, 제 사랑은 말로 지킵니다. 둘 다 흔들릴 일 없습니다.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숫자는 내가 만든다. 말은 내가 부수고. 그로부터 사흘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문은 돌았고 익명 제보는 쏟아졌고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는데요. 박성재는 외부 홍보 라인을 즉시 끊고 모든 후원 흐름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대외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질문은 환영합니다. 다만 증거로만 얘기하시죠. 짧은 브리핑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는데요. 박진석이 뒤에서 단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집은 말로 지키고 회사는 숫자로 지킨다. 그 말에 박성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숫자도 사람이 만듭니다. 그날 저녁 투자자들의 질문은 줄었고 내부의 동요는 잦아들었습니다. 드라마 바깥의 세계가 조용히 정리되는 사이 드라마 안의 사람들은 더 끓어오르고 있었지만요. 5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순이와 고성이 두 엄마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가운데 앉지 않고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순이였습니다. 내 딸은 밥 냄새로 자라왔다. 선택은 늘 자기 손으로 하게 가르쳤다. 고성이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 딸은 잃어버렸다. 잃은 사람은 기다리지 구걸하지 않는다. 지은호는 둘의 문장을 합쳐서 답했습니다. 저는 기다려지고 지켜진 사람이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 겁니다. 간 이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그 정적이 누군가에게는 폭력 같고 누군가에게는 자유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라가 진짜 폭탄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이름 유라. 그 아이 언니였죠? 살아있어요.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요. 고성이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갔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박영라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엄마. 엄마가 만든 동선, 엄마가 만든 계약, 엄마가 만든 거짓말. 거기서 빠져나온 조각들이 다 말해줬어요. 이 반전은 모든 걸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 혹시 잃어버린 게 맞다면이라는 변명조차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6번째, 오늘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고성이의 완전한 폭발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좋다. 이제 너희 각자 이름으로 살아봐. 나는 내 이름으로 끝까지 간다. 목소리가 차고 단단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내 아니오의 대가를 치를 거야. 네가 믿는 그 선배, 그 애 회사부터 갈아엎어 줄게. 그리고 시선이 박성재로 향했습니다. 너, 나를 엄마로 부르면서 감히 내 판을 틀어? 부회장 자리 너한테 오래가지 않을 거다. 박성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를 무너뜨려도 은호의 아니오는 못 무너뜨립니다. 저희가 지킬 건 그 한마디예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물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잃는 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닫힘이 새로운 전쟁의 개시처럼 들렸습니다. 밤 지은호와 박성재, 이지혁이 짧게 모였습니다. 박성재는 말보다 준비를 택했고 이지혁은 준비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은호야, 내 아니오를 내일 아침에도 같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길 정리하고 자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내 몸을 지키는 일을 먼저요. 누구도 큰 소리로 결의를 외치지 않았는데요. 대신 각자 자리를 지키겠다고 각자 이름으로 버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처럼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숫자로 답했고 박성재는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규정을 정확히 분리했습니다. 박영란은 전시 서문을 고치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피는 들어오고 선택은 남는다. 정순이는 아침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밥숟가락은 여기에 남아있다. 김다정은 도시락에 메모를 붙였고요. 사랑 지키자고 너를 잃지 말자. 조웅래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장수는 고맙다는 말을 밥으로 하자라고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은호가 다음 날도 똑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간 이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단하고 또박또박하게요. 그 한 문장이 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 들 테고 누군가는 그 길에 깃발을 꽂으려 들겠지만 지은호는 압니다. 오늘의 아니오는 누군가의 생명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을요. 이제 남은 건 악역이 전력을 다해 흔들어 올 다음 막입니다. 고성이의 전화는 더 집요해질 거고 고성이의 계약서는 더 촘촘해질 겁니다. 그럴수록 지은호는 더 단순해질 겁니다. 제 몸은 제 것, 제 선택은 제 것. 박성재는 그 옆에서 덧붙이겠죠. 회사 문제는 숫자로, 사랑 문제는 말로. 이지혁은 멀찍이 서서 끝내 한마디를 남길 겁니다. 사랑이 너를 키우면 붙잡고 작게 만들면 놓자. 오늘 너는 컸다, 은호야.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진짜 막장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을 빼앗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은호가 선택을 되찾은 지금 비로소 이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악역은 더 악역답게 주인공은 더 주인공답게.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절이라니? 로 시작된 문장에 지은호는 끝까지 아니오로 답한다는 사실. 그 아니오가 누군가의 생명을 버린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흥정해서 구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간 좀 내줄래요? 라는 문장이 문자 메시지로 찍힌 순간 이지혁은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의심했는데요. 문제는 부탁의 주체가 낯선 협박범이 아니라 친모의 수술을 둘러싼 누군가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이었고요. 한 줄의 문장에 사람의 피와 회사 돈, 사랑과 자존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그 문장을 지운다고 해서 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이지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지혁은 여전히 결혼에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대신 일엔 진심이었고 얼굴은 늘 차분했지만 속은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거리를 찾고 있었고요. 어머니 김다정은 다정하게 잔소리를 챙겼고 할머니 조옥래와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각각 고집과 유머로 집안 공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지혁은 그 온기 덕분에 살아왔는데요. 사랑 앞에서는 도망부터 치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오래전 지은호의 고백에도 우린 안 맞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돌아와 이지혁을 옥죄고 있다는 건 이지혁 본인이 제일 잘 느끼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30세의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밝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고 한번 맡은 현장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감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견적서 한 장, 목재 한 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도 사람을 먼저 보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지은호에게 운명처럼 등장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감으로 만난 클라이언트가 알고 보니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이었고요. 친모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냐는 주변의 의심을 이해하면서도 지은호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다만 방법과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친모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신도 분명했거든요. 사람이 먼저와 나는 나 사이에서
지은호는 밤마다 갈라지는 마음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33세의 본부장으로 박진석의 아들이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차갑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조용히 지은호를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친구인 이지혁을 쉽게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숫자와 계약을 다루는 일에서는 냉정했지만 감정의 세계에서는 늘 계산이 틀렸는데요. 그 틀림을 요즘은 일부러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선택이 사람한테 유리하면 그걸로 됐다는 식으로요. 사건의 심장부는 의료 기록과 기업 인수 계약 사이의 어색한 다리였는데요. AP 인수전 막바지 이지혁이 세운 맘대로 집이 AP 계열 키친 브랜드와 묶여 새로운 합작 구조를 제안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윈윈이었는데요. 딜의 마지막 날 이지혁에게 비공식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친모의 이식 대기 순번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신 맘대로 집의 로열티 조건을 조정하시죠. 이 문장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협박도 명확한 거래도 아니었는데요. 의료 대기 순번이 어떻게 앞당겨지는지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불법의 냄새가 났습니다. 동시에 오늘 아니면 얻기 힘든 AP 딜의 마지막 열쇠와 비슷한 냄새도 났고요. 누군가가 생명과 계약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발로 저울판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회신을 지우고 박성재에게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박성재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네가 착한 선택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게 유도하는 구조야. 너를 영웅으로 만들고 동시에 빚지게 만들지.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아, 내 피로 가격 흥정하는 놈들이야. 이런 때일수록 계약과 의료 두 판을 완전히 분리해야 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죠 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옳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였고 누구의 필요였고 무엇과 맞바꾸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지갑에서 간이식 동의서 부본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동의서 어디에도 제3자 영향력 행사에 대한 동의 조항은 없었는데요. 대신 병원 후원 계좌 관련 안내지가 묘하게 끼워져 있었고요. 후원이 곧 선행이라는 말은 늘 매끈하게 들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검은 줄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정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을 마감하던 중이었는데요. 엄마, 나 오늘은 솔직히 무섭네. 근데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이는 사람 목숨 사는 문제면 네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남을 구하면서 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은 말이었는데 비로소 지은호는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들었고요.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병원 윤리위원회 상담을 잡았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가 함께 앉아 의료진에게 거래 의심 정황을 설명했는데요.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개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에서 환자 동의 없이 후원금이 압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서도 병원 바깥의 이해관계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답을 피하는 방식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고요. 박성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대신 잔잔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하려면요. 의료진은 법무팀과 경찰이라는 두 단어만 남겼고 회의실 공기에 찬바람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철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오라고 하면 바로 달려와 줄 아버지가 이번엔 오지 마라. 너 바쁘더라라고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지혁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실로 갔고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피는 소중하다. 근데 너 하나만 피냐? 내 피가 어딘가로 가면 내 옆 사람 마음도 같이 빠져나간다. 말은 엉성했는데요. 살면서 피를 많이 흘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저는 도망 안 가요. 대신 조건 붙은 영웅놀이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그 말이 아버지에게도 자신에게도 약속처럼 찍혔습니다. 이 와중에 고성이 쪽의 외곽 대행 라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익명 계정이 간이식 거래서를 던졌고 재벌 2세 본부장이 사랑을 위해 간을 팔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이 튀어나왔는데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AP 딜 발표 직전이었고 맘대로 집의 신뢰를 흔들기 좋은 순간이었고요. 박성재는 곧장 법무팀을 부르고 IP와 광고 계약서를 엮어가며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 쓰지 말고 증거만 모아라고 짧게 일렀고요. 박성재는 증거를 모으면서도 이상하게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람을 값으로 치환하는지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본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적합도 검사 결과 이지혁이 부분간 이식의 공여자로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친모는 이미 간부전 진행 단계로 들어갔고요. 담당인은 일반적으로 가족 간 이식이 예후가 좋다는 교과서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웃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가슴이 식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병원 바깥 딜 테이블 근처에서 이젠 조건을 붙여도 도덕적 면죄부가 있겠군이라고 말할 사람일 텐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선택은 선배 거예요. 저는 어떤 결정에도 같이 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거래는 안 됩니다. 그게 선배를 망쳐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재야, AP 로열티 조건은 원안대로 가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의료랑 계약은 분리하자. 박성재는 단칼에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네가 무너지면 내가 널 말릴 거다. 내가 영웅 흉내 내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내 앞 막는다. 두 남자의 짧은 대화는 오랜 신뢰의 생략이 만들어낸 합의처럼 굴러갔고요. 그 밤 새로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계약서 변경안 서명하면 같은 날 오후 5시에 수술실 잡아드립니다. 서명과 수술을 같은 날 같은 손으로 묶어버리겠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도구 취급하네. 지은호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선배, 이건 우리 방식대로 정리합시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들 불러요. 의료와 계약을 분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요. 그리고 병원 윤리위에 정식 요청 넣고 수사 의뢰같이 접수해요. 그 말은 정면 돌파였고 지더라도 훗날 부끄럽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자들 앞에서 이지혁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생명과 회사의 계약을 같은 언어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의 거래도 거절합니다. 의료 절차는 윤리와 법의 절차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박성재는 바로 뒤에서 계약 변경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그런 제안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이어붙였고요. 지은호는 실무 자료를 정리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입찰에서 납품, AS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보시죠. 기자들은 잠잠해졌고 여론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래 갈 리 없었습니다. 이 시가 다가오면서 변경안 서명 자체가
존재하는지 밝히라고 독촉하는 전화가 쏟아졌고요. 오후 1시 58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수술은 취소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자를 가로챘습니다. 발신 서버가 6번이나 우회된 뒤 최종적으로 머문 IP가 외곽 로펌 하청에서 쓰던 테스트 서버였고 그 서버를 세팅한 사람 중 한 명이 고성이 라인의 대행과 광고 계약을 맺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간접적이었지만 방향은 선명했는데요. 박성재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 이 길이었네. 박성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AP 발표는 원안대로 진행하라. 이해 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해 자신은 해당 안건의 최종 보고에서 빠진다는 문서도 공개하라. 세팅은 깔끔했고 칼날은 정확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이지혁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지혁아, 내가 피를 내주겠다는 마음을 내가 모를 리 있나. 근데 그 피가 내 삶을 빼앗아 가면 아버지는 그 피를 원치 않는다. 김다정도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지혁아, 생모는 생모고 엄마는 엄마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헷갈리면 손으로 밥숟가락을 몇 번 올렸는지 세어봐. 그 숫자가 너의 집이야. 조옥래는 피는 섞여도 밥은 따로 먹는 집들도 많다고 툭 던졌고 김장수는 정의감도 쉬었다 가야 오래 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말은 정답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였고요. 그 사이 지강호는 뜻밖의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 주차 출입 기록을 보다가 수상한 번호판과 일정이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차량이 AP 발표장 근처와 병원 후원사 사무실을 같은 날 오간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강호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 이거 박성재 본부장님한테 바로 넘길게.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이번엔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잘못의 국물만 남던 동생에게 처음으로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졌고 지강호는 그 역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AP 발표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축배를 제안했고 박성재는 차분히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에서는 경찰과 병원 윤리위 담당자가 외곽 대행사 직원을 면담 중이었습니다. 진술은 엉성했지만 계좌의 길은 솔직했습니다. 후원이 돌았고 그 후원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계약 변경안이 제안됐습니다. 문장이 길수록 진실을 숨기려는 습관이 드러났는데요. 숨기려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의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지혁의 결정이었습니다. 친모는 수술이 필요했고 시간은 더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병실에 들어가 친모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친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러줘.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을 증명할 수 없고 어머니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도 오늘은 약속할게요. 제 피를 내어줄지 의사가 허락하면 의학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대신 거래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제 삶을 망칩니다. 친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눈물이 번져 나왔고 그 눈물에 죄와 용서가 조금씩 섞였습니다. 수술 적합성 최종 검토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삼각관계의 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은호, 오늘은 내 옆에 서도 되냐? 지은호는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제 옆은 빈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선배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본부장님 자리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막아주세요. 그게 더 무섭고 더 고마워요. 박성재는 잠깐 웃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뒤에서 칼 맞을 거 막을게. 진심이었고 미련도 같았고 그래도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의 씁쓸한 승낙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임박하자 또 하나의 반전이 터졌습니다. 적합이 더 높은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 공여자는 뜻밖에도 이지환이었습니다. 형제이니 당연한 결과 같았지만 이런 급박한 타이밍에 튀어나온 점이 석연치 않았는데요. 조사해보니 이지환의 기록은 이전에 누락된 상태였고 누락의 원인은 병원 행정 착오라고 했습니다. 착오라는 말이 이렇게 편리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고요. 형을 지키겠다고 내가 나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지 조건 붙으면 못 나가요. 이지환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인생이 길잖아요. 저는 오늘 제 선택으로 내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병원 윤리위는 외부 개입 의혹을 이유로 후원 관련 모든 통로를 잠정 중단했고 수술 스케줄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재편성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곽 대행사의 실무자 몇 명이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업무상 과오라는 말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넘어갔습니다. 거래의 흔적이 뉴스 한 줄로 요약되는 순간 여론은 기울기 시작했고요. 사람을 살리자고? 그럼 계약을 내려놨어야지라는 단순한 요소를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 세 사람의 의연함이 조용히 부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세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도망 안 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선배한테 기댄다는 말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박성재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둘 다 잘해라. 못하면 나 다시 돌아온다. 농담 같았는데요. 농담이 아니었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위험도를 다시 계산했고 침모 수술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기 기간을 조금 더 보자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던 바로 내일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며칠 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APD는 원안대로 발표되었고 맘대로 집에 투명 공개 선언은 업계 표준안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 라인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 재정비에 들어갔고요. 박진석은 숫자는 잘 지켰다고 아들에게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칭찬인지 명령인지 모를 한 줄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지켰다는 문장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겁나더라고요. 이상철은 겁나면 속도를 줄여라. 대신 멈추지는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며 사람 살리자고 네가 죽지 말고 사랑 지키자고 네가 망가지지 말아라라고 덧붙였고요. 조옥래는 밥퍼라 한마디로 긴 회의를 마무리했고 김장수는 살다 보면 피보다 고마운 밥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말이 이지혁의 등뼈를 다시 곱게 세웠고요.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연은 있었고 설계도 있었고 그래도 선택은 내 거였다. 그 말이 자신을 설득했고 다음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는데요. 오늘도 같이 갈래요? 지은호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같이요. 근데 오늘은 병원 말고 우리 현장부터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누군가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멈추면 지켜준다. 이번엔 그 메시지가 아무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미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거래를 거절한 다음에 남는 건 손해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걸 셋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악인은 또 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미 합의했고요. 간이식 거래의 그림자는 한번 스쳐갔지만 그 그림자를 삼킨 건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 화에서도 이들을 구할지 다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박성재는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고 칼날이 와도 서로를 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피를 가격으로 계산하려는 순간 이 셋은 또다시 같은 말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의료와 계약은 분리하고 사랑과 사람은 분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이들의 화려한 날들 한복판에 아주 굵은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잡지 못하면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우리 셋이 다 부서질 것 같았는데요. 이지혁이 결국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너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 나 너 잡아야겠다. 그 말이 나왔던 순간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는데요. 오래전 심장에 박혀있던 안 어울린다가 그 말 위로 어둑하게 떠올랐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는데 이지혁의 표정이 놀랄 만큼 진지했었습니다. 다만 지은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는데요. 지혁 선배 마음이 진심이면 왜 그때는 그랬어요? 라고 낮게 물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 하나가 이후의 모든 밤과 낮을 긴장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대답을 망설였는데요. 그땐 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너는 능력 있고 따뜻하고 내 가족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말했지만 지은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배 기준이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하고 돌아서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또렷했었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오래전의 겁과 지금의 용기를 같이 끌어안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도망 안 간다고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AP그룹 인수 전선이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는데요. 박진석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 네가 본부장이라면서 이렇게 주저하면 누가 따라오냐라고 등을 떠밀었었습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집안의 명운을 이 일에 걸겠다는 결기가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한 발 비켜서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 네가 성공하면 회사의 결도 달라질 거야. 그런데 사람 문제도 같이 보자. 인수하려면 사람을 먼저 얻어야 하거든. 말끝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길었는데요. 고성이는 사람과 사람을 엮어 신분과 권력을 다지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재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소개받으려던 변호사 얘기를 들었을 때 성재는 애써 웃어 보였었는데요. 잘됐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라고 말해놓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는 소식이 귓가를 스쳤는데요.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었지만 성재는 친구의 숨결만 들어도 진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했구나 너. 성재는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좀 더 낮게 속삭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겸 디자인 사무실에서 새로 오픈할 로펌의 내부 자재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원목의 결, 조명 색온도, 손님이 의자에 기대었을 때 등을 편안하게 받쳐줄 각도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일할 때 지은호는 묘하게 더 밝았는데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계속 쿡쿡 찔렀습니다. 안 어울린다, 너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팔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괜찮아요? 본부장이 커피 사면 오늘 운 좋습니다. 농담처럼 말했는데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잔을 건넸는데요. 성재는 컵을 받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지혁이한테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요. 아직 제 답은 말 안 했습니다. 알아요. 서두르지 마요. 네가 천천히 말해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은 고백 같지 않은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은호의 마음에 이상한 반향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오래 망설였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오래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느라 조금씩 다쳐왔다는 사실이 겹쳐졌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근데 오늘은 일 얘기해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성재도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니라 일로 연결되는 날이라고요. 한편 이지혁의 집에서는 김다정과 조홍래, 그리고 김장수가 아침상을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했는데요. 김다정은 혀가 사람 마음은 따뜻할 때 말해줘야 효과가 있어. 너무 늦게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됐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홍래는 남정네가 칼같이 말해야지. 질질 끌면 더 복잡해진다. 라고 거들었는데요. 김장수는 복잡한 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근데 다정아, 따님 수빈이는 또 어떤 남자가 좋다더냐? 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사람의 티격태격은 가볍게 웃음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로 이지혁은 묵묵히 밥을 뜨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과하러 간다. 내가 왜 겁났는지, 왜 잘못 생각했는지 제대로 말한다. 오후가 되자 회사에서는 AP그룹 인수전과 관련한 두 번째 심사가 열렸는데요. 박성재는 숫자를 외우듯 술술 풀어놓았고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경쟁사에서 흘러나온 자료가 내부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감지되었는데요. 누군가가 현장 공사 라인에서 AP그룹의 실사를 도와준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사 라인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인테리어와 설계 쪽이 언급되었는데요. 지은호의 현장이 그 라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소문 그만 돌려요. 근거도 없이 사람 잡는 말 아닌가요? 강하게 말했는데요. 말이 퍼진 이상 누구에게든 그림자는 드리워졌습니다. 그 무렵 지강호는 또 한 번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만 벌면 누나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 라며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상대는 그 떨림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는데요. 누나가 카페하고 디자인한다며? 공사 들어간 데 많으면 정보도 많겠네. 라는 말까지 꺼내는 걸 듣고도 지강호는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귀를 막았는데요. 그 한 장의 서류가 나중에 지은호에게 닿을 줄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밤 지은호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는데요.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야, 얼굴 좋아졌네. 뭔 좋은 일 있었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지은호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바빠졌다고 해야 하나요? 라고 웃었습니다. 정순이는 자리를 닦으며 사람 마음은 바쁠 때 맛있는 걸 먹으면 대충 정리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늘 딸을 살린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끈한 국물 앞에서 한숨을 돌릴 때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 지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카페 앞에서 봐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답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셈이었는데요. 다음날 오전 카페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때 네가 고백했을 때 나는 내 형편만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이상철이 막 정년퇴직하고 집은 늘 빠듯하고 나는 회사에서 아직 이름값 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너는 너무 성실했고 따뜻했고 내 가족을 온몸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안 어울린다고 멋대로 정리했어. 상처 줬어. 미안하다.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선배, 나도 내 기준이 있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내가 힘들 때 같이 앉아 있어줄 사람,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선배를 다시 볼 겁니다. 다만 천천히요.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하고 단단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지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는데요. 고마워. 기다릴게.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너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말해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즈음 이지화는 박영라의 전시 준비를 도우며 분주했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서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는데요. 박영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 씨, 저 오늘은 긴장 좀 되네요. 라고 웃으면 이지환은 괜찮습니다. 박영라 씨는 오늘도 아주 잘할 겁니다. 라고 건조하게 답했는데요. 그 건조함 속에 묘하게 따뜻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의 거리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영라 옆은 경고해야 해. 신부는 단단하고 배경은 흠잡힐 게 없어야 하거든. 라고 속으로 계산했는데요. 이지환의 선이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반듯함은 무모함과 연결되기 쉽고 무모함은 사랑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연결을 누구보다 빨리 끊어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수전은 예열을 넘어 과열로 들어섰는데요. 박진석은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AP그룹 우리가 데려온다. 그 선언은 시장을 흔들었고 시장이 흔들리자 소문도 부풀었습니다. 공사 라인에서 흘러나온 도면 일부가 경쟁사 쪽에 잡혔다는 얘기가 장부 밖에서 맴돌았는데요. 성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 퍼뜨리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성재는 단호했는데요. 동시에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지은호에게까지 번지면 그 자체로 그녀의 일과 명예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막고 싶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이름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상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좋아. 대신 작은 부탁 하나. 너 누나가 들어간 현장 중에 AP 쪽하고 가까운 데 있지? 일정 좀 알아봐. 그냥 궁금해서 그래. 지강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신뢰와 한 사람의 자존을 동시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작은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로펌 오픈식 초대장이 다시 지은호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소개팅 분위기를 풍기던 그 초대장이 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의 마음은 순간 휘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지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도 돼. 네가 내 시간과 내 사람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니까. 다만 돌아오는 길에 내 얘기도 조금만 들어줘. 지은호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커피 사줄게요. 대신 맛있는 빵은 선배가 사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작은 합의를 만들었는데요. 그 작은 합의가 생각보다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로펌 오픈식에서 지은호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공간 경험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받으면 유려하게 답했는데요. 그때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공식 일정으로 왔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아니, 늘 예쁜데 오늘은 더. 농담처럼 건넨 말에는 단 한 톤의 진심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는데요. 저 지역 선배랑은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성재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너한테 좋은 일이면 나도 좋습니다. 그 말은 흔들림 없는 축복처럼 들렸는데요. 돌아서서 걸어가는 순간 그의 걸음은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축복 뒤에 오는 고독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 결과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요. 유출 의심 경로의 외부 하도급 인력과 개인적 친분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강호의 이름이 얼핏 스치듯 등장했는데요. 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 아니죠? 확인 전에 이름 돌리지 마세요. 보고서를 접은 성재는 곧장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 길로 지은호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지강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누나를 지키려면 지금은 동생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성재가 지강호를 만나자 지강호는 처음엔 발뺌했는데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정 정도. 성재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넌 누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서 그런 거래를 했을지 몰라도 그건 누나를 제일 먼저 다치게 하는 방식이야. 지금이라도 돌려놔. 내가 처리할 수 있게. 그 말에 지강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형, 나 바보였죠.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였는데 아직 돌이킬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무팀에 연결하고 문제 서류의 원본과 전달 경로를 압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만 바랐습니다. 지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을 더 싫어하지 않기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 움직임을 발빠르게 포착했는데요. 성재가 저 여자 때문에 판단을 흐리고 있어. 라는 말을 박진석에게 던졌습니다.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수전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성재야, 이번 판은 감정 빼라. 짧고 차가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재는 네. 라고 답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지환과 늦은 시간까지 작품을 정리했는데요. 이지환 씨, 오늘 제일 고마운 사람. 그 말에 이지환은 멈칫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했는데요.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그 담백함이 좋아요. 그 웃음에 아주 조용한 설렘이 번졌습니다. 그 설렘은 둘만 아는 눈빛으로 잠시 머물렀는데요.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는데요. 다음날 이지환의 배치가 바뀌었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는 말이 덧붙었는데요.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그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밤. 지은호는 이지혁과 약속한 대로 일 얘기와 마음 얘기를 조금씩 섞어가며 걷고 있었는데요. 서로의 걸음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배, 나한테는 같이 버티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 버티는 거 잘해. 말만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둘이 낄낄 웃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건으로 고백한 사람 누군지 알죠? AP 자료 원본 갖고 있어요. 보고 싶으면 내일 저녁 혼자 나와요. 딱 이 문장만 왔는데요. 지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아니요. 그냥 일 얘기예요. 내일 정리하면 되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바로 털어놓기엔 너무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마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메시지에서 지시한 장소로 가기 전 정순이의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요. 엄마, 오늘 늦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이상함을 읽었습니다. 은호야, 위험한데 가지마. 네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더라. 라고 붙잡았는데요. 지은호는 잠시 멈추더니 엄마, 나 이 일 끝나면 아주 솔직해질게요. 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해지기 위해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밤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어른의 마음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이상철과 김다정, 조홍래, 김장수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늘 사람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묘한 힘이 있는데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겁이 있어야 겁먹지 않을 시절을 꿈꾼다. 어색한 말인데 묵직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주머니에 넣듯 고이 간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겁이 있어도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약속된 장소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혹시 늦으면 걱정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요. 나 금방 끝내고 전화할게요. 이지혁은 알겠다는 답을 보냈는데요.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 혹시 이상한 연락 받았어?
성재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초조가 묻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성재는 곧장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건 해결이 아니야. 위치 보내. 아니면 딱 한 번만 내가 뒤에서 확인만 하게 해줘. 본부장님, 부탁이다.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줘.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이제야 용기 냈고, 누군가는 늦었지만 정확히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갈래의 마음은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주 짧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진짜 뒤에서만요. 성재는 약속. 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판이 바뀐다. 라던 고성희의 말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박진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얻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고, 때로는 등을 떠밀고, 때로는 길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재가 지키려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업도 흔들리고 가족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끝에는 꼭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만 남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지은호는 약속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사람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죠? 조건의 진짜 얼굴. 낮고 길게 늘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내 사랑의 조건은 내가 정합니다. 당신은 내일의 조건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가 흔들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엔 두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대로 뒤에서만 지켜보는 박성재의 시선이었고, 또 하나는 지각한 용기를 안고 달려온 이지혁의 시선이었습니다. 셋의 마음이 같은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문이 열리면 다음은 지금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요동칠 겁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내일 오전 AP그룹 최종 제안 발표. 세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랑과 일, 가족과 욕망, 오해와 용기가 모두 같은 시간표를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다음 한 걸음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상처를 인정하고, 누가 먼저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는지에 따라 안 어울린다는 말이 어떻게 잘 어울린다로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밀이 한 번에 풀리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내일의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밤늦은 식당에서, 누군가는 전시장의 한쪽 벽 앞에서 아주 조용하게 결심을 바꿔놓을 텐데요. 그 결심들이 얽히면 화려한 날들은 이름처럼 더 화려해질 수도 있고, 이름과 다르게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짐이 어떤 사랑을 데려오는지 곧 분명해질 거였는데요. 문을 닫으려던 순간 카페 밖에서 누군가가 오늘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이지혁이었고, 그 뒤편에서 박성재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셋의 시선이 같은 자리에서 충돌하는 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33세이고 일을 또박또박 해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스스로 결혼은 관심 없다고 선을 그어왔고, 그래서 마음까지 차분한 줄 알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신 좋아요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같은 33세, 재벌 2세 본부장이고 지은호를 오래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마음이 작아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본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는 30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밝은 말투 뒤에 현실적인 계산력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지은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우리는 안 맞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들려온 이지혁의 고백이 달콤함보다 의심부터 불러왔습니다. 선배, 왜 지금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안 어울린다더니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때는 나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도망 안 가보려고요 라고 말했는데요. 단단한 결심이었지만 결심의 방향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죠. 박성재는 웃는 얼굴로 둘 다 일 끝났으면 도면 검토부터 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은 업무였는데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셋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펼쳐 앉았고 로펌 라운지 리뉴얼 마지막 체크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일은 수치와 감각이 동시에 필요했는데요. 지은호는 조명 세곤도와 동선, 손님 시야의 열림을 꼼꼼히 설명했고 이지혁은 확인해야 할 하자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비용과 일정 리스크를 잡아주었는데요. 세 사람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마다 마음의 자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은 잘 맞는데 사랑은 어디에 앉혀야 할지 셋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만으로 무대가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익명 제보 메일이 동시에 세 군데로 도착했습니다. 카페, 본부장실, 그리고 로펌 대표 메일함이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는데요. 맘대로 집 특혜, 그날 밤의 거래. 본문에는 도면 일부와 술자리가 합성된 사진이 붙어 있었고 지은호의 이름이 대놓고 거론됐습니다. 증거랍시고 첨부한 계약서에는 서명이 어설펐고 날짜도 이상했는데요. 그럼에도 합성 조작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느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늘 진실보다 빠르거나 진실보다 끈적했는데요. 지은호는 침착했습니다. 다 공개하죠. 처음 연락받은 날짜부터 납품 검수까지 전부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이지혁은 내가 먼저 브리핑에 서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공개는 좋은데 타이밍은 내가 잡자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AP그룹 인수전 관련 임원 브리핑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경쟁사 외곽 라인의 문서 유출 정황을 공식 언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공개는 오히려 상대의 프레임에 얽매이는 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셋은 조심스럽게 합의했습니다. 오전엔 공개 검증 예고, 오후엔 공식 브리핑. 밤엔 정리 크유앤드어. 역할은 이지혁이 1번, 박성재가 2번, 지은호가 3번이었습니다. 오전 예고는 깔끔했는데요. 계약 요청, 제안서, 협상 메일, 발주, 납품, 사후 AS까지 표로 묶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거면 오히려 신뢰가 간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오늘 밤 쉽지 혼자 오면 원본을 건네주지요. 발신인은 비공개였고 위치는 오래된 오피스 건물의 지하 휴게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오라네요. 웃기죠?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고 박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혼자 안 보낼 거니까 웃기진 않네. 오후 브리핑은 박성재의 무대였는데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문서 유출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외곽 로펌 하청에서 시작해 특정 인플루언서 채널로 흘러들어가고 그 채널이 몇몇 커뮤니티에 의혹 제기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을 박아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박진석은 뒤에서 보고서만 넘겼습니다. 잘했다. 숫자랑 사실만 남겨. 딱 그 한마디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말 뒤에 자기만의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람도 남길 것. 밤 10시 지하 휴게 공간으로 가기 전 셋은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오든 대화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파일은 즉시 복제하고 원본은 보관증 받기. 부당한 요구는 거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무서웠지만 도망치면 더 커지는 일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의외로 공간은 불이 켜져 있었고
의자 2개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지은호와 닮은 사람이 누군가와 웃으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보니 어색한 포커스와 반복되는 프레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성 수준은 조잡했지만 보는 이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만큼 엉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이 끝나자 태블릿이 꺼졌습니다. 쪽지 한 장이 따라 나왔는데요. 다음은 이지혁 준비하시지요. 이지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준비됐는데요. 지은호는 그 웃음에 힘이 났고 박성재는 이미 전화기를 통해 위치 추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몇 분 뒤 IP가 외곽 대행사 테스트 서버로 역추적됐고 서버 접근 권한을 가진 실무자 리스트가 확보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성이 라인의 외부 홍보 담당과 광고 계약을 맺은 기록이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영라의 어머니였고 재혼으로 박진석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계산이 빨랐고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을 전략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는데요. 직접 지시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연결고리가 흘러가는 방향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셋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고백의 시점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지은호는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성재는 둘을 동시에 지키고 싶었는데요. 막상 같이 지키자고 말하면 둘 사이에 끼어드는 모양이 되니 박성재는 뒤에서 모든 문서와 증거를 정리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물러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박성재가 먼저 들어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나 오늘은 내일만 말할 거야.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게. 이 말은 기묘하게도 지은호의 긴장을 풀어줬는데요. 마음을 거절해도 도움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마음까지 빚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 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철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삐끗했고 김다정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중대상은 아니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지혁은 병원에서 이상철의 손등에 붙은 테이프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적은 사람답게 짧게 답했습니다. 옳다 싶으면 끝까지 가라. 그 한마디가 이지혁에게는 사인처럼 들렸습니다. 조응래는 옆에서 괜히 멋부리지 말고 밥은 먹고 가라고 덧붙였고요. 김장수는 젊은 사람은 빠르게 가도 되지만 제일 빠른 길이 늘 좋은 길은 아니라더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카페. 이지혁은 결심을 다잡고 지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나 오늘은 놀라지 않을게요. 말하세요. 지은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요. 그건 부정 못하겠고요. 어제까지는 다치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오늘은 다치더라도 내 옆에 있으려고요. 대신 약속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의 일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이유와 결과를 같이 적자.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말자. 그렇게 가보면 우리 가능할까요?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솔직하면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저를 의심하는 사람과 오래 못 가요. 어제처럼 혼자 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혼자 안 가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 같은 합의가 놓였습니다. 그 합의가 채 굳기 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 무렵 포털 메인에 맘대로집 특혜 의혹 키워드가 다시 올라왔고 댓글에는 본부장 덕에 밀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달렸습니다. 본부장은 누구냐?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내부 브리핑을 열어 자신과 맘대로집 사이의 업무 관련 모든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동시에 회사 정관에 따라 이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검토해서 빠진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더 큰 스캔들을 기대했는지 실망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성재는 별 상관없다는 듯 덮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깨끗하게 가면 그만이라서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에게였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밤에 한 장 더 던집니다. 두 남자, 한 여자. 이 스토리는 대중이 좋아하거든요. 노골적이었고 싸구려 같았는데요. 박성재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곤 경찰과 함께 전자기록 보전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지혁에게도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이지혁은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오늘 고백하려고 했거든. 근데 타이밍이 자꾸 더러워지네. 박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백은 더럽혀지지 않아. 사람이 더럽혀질 뿐이지. 웃음 끝이 아프게 떨렸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길게 말 안 할게요. 난 당신을 좋아하고 내일도 모레도 그 말 할 겁니다. 라고 짧게 고백을 다시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알겠어요. 그 말 내일도 들어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재는 본부장실에 남아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창밖 불빛을 오래 바라봤는데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고요. 며칠 뒤 공개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맘대로 집의 입찰과 납품은 정상이었고 첨부 증거는 합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사이 고성이 라인의 외부 홍보 계약 중 일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흘렀고 고성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며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내 전시는 내 방식대로 해. 다만 사람은 조심해. 박영라는 알겠어요, 엄마. 사람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라고 단단하게 대답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내 작품 앞에서 10분만 서 있어줘요. 이지환은 네. 그 10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그 답장 한 줄에 박영란은 묘하게 안심했습니다. 삼각관계는 이렇게 일이 한 칸, 마음이 한 칸씩 교차하며 더 복잡해졌는데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셋이 우연히 동시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세 사람 모두 말이 적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선배 이지혁, 저한테 마음이 있죠. 본부장님 박성재, 저한테 마음이 있었죠.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키면서 제 일을 지켜야 돼요. 두 분 모두 그걸 깨면 저는 바로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만 선택할 거예요. 둘 다 붙잡으면 둘 다 무너져요. 깔끔하고 잔인한 선언이었는데요. 그 잔인함 덕분에 오히려 세 사람 모두가 호흡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후로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게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키느냐였는데요. 이지혁은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10분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 말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지은호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을 재어봤습니다. 박성재는 저녁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네 번으로 바로 던져라라고 말하며 뒤를 바쳤습니다. 누가 더 앞에 서는가 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가 중요해졌는데요. 그 버팀의 모양이 서로 다를 뿐 셋 모두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마지막 독이 퍼졌는데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무너뜨리는 파일을 공개하겠다. 아주 전형적인 협박이었고 범인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일 지금 주세요. 같이 봅시다. 파일이 열리자 셋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은 빈약했고 법적으로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을 흔들기엔 충분했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맞을게. 박성재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맞을게. 둘이 서로를 향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꼴이었는데요. 지은호가 그 장면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분 다 물러나세요. 제가 맞을게요. 제 일은 제가 앞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러곤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뒤는 둘이 막으세요. 그게 우리가 팀이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기자들에게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 섞인 루머는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필요한 건 자료와 질문이고 필요 없는 건 상상과 비난이에요. 이지혁은 옆에서 자료를 넘겼고 박성재는 법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철에게서 그날 저녁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람은요, 같이 서 있으면 덜 무섭더라. 짧은 문장이었는데 셋 모두에게 도착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밤, 셋은 다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할게요. 저 이지혁을 보겠습니다. 박성재는 미간을 한번 찡그렸지만 곧 웃었습니다. 알았다. 내 선택이니 깔끔하다. 그러곤 이지혁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잘해. 못하면 나 다시 온다.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고요.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눈빛이 잠깐 젖었는데요. 금방 건조해졌습니다. 사랑은 놓더라도 사람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셋의 자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옆자리로, 박성재는 둘의 뒤편으로.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성희의 계산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박진석의 결단은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강호는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각자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으며 필요할 때 서로에게만 들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요. 김다정과 조홍래, 김장수는 어른답게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의 뒤를 넓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자극적인 루머가 아니라 일상의 성실과 고백의 반복이 결국 이야기를 움직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내일도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지은호, 오늘도 같이 가요? 지은호는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네, 같이요. 근데 오늘은 제 현장부터요. 박성재는 뒤에서 짧게 덧붙일 겁니다. 문제 생기면 내 번호. 아주 단순한 세 문장이 이 사람들의 막장 같던 시간을 조금 덜 막장으로 바꾸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다음 화도 누군가의 고백과 누군가의 방패,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으로 또 한 번 요동치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셋 모두 도망가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장모가 내 양모라면 우린 어디까지 사랑일까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을 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매듭을 동시에 잡아당겨서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의 침모라는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사랑과 가족이 같은 문장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세 사람의 마음은 안전지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불씨는 오래된 보육원 기록과 후원 명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원장의 낡은 수첩에서 잃어버린 날이라 적힌 날짜를 보았고 그 시점이 고성희의 과거와 이상하게 겹친다고 느꼈는데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쉽게 말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피보단 밥이 사람 만든다라고 짧게 다독였고요. 위로였지만 결정을 미루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의 아들로서 그리고 집안의 여러 이해관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확인부터 나섰고요. 지은호 내 편이라는 말은
일과 거래하지 않을게라고만 남겨두고 외곽 홍보 라인 보고서, 보육원 후원 흐름, 병원 윤리위 답변을 차례로 맞춰봤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목격하고 종이를 덮으면서 박성재는 짧게 속삭였죠. 피할 수 없겠구나. 사랑은 앞으로 걸어가려 하는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부정으로 버텼습니다. 우연은 많다, 문서는 조작된다 같은 견고한 문장으로 선을 그었고요. 반대로 박영란은 말을 아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떨리던 순간들을 곁에서 봤던 터라 불필요한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으로 메우면 빈자리는 커져요. 낮게 건넨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반듯해졌습니다. 나는 엄마다. 후회하되 포기하진 않는다. 절반은 진심, 절반은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답을 미루고 일을 택했습니다. 카페를 닫고 현장 도면을 펴고 자재를 고르며 고객의 생활을 먼저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계가 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책상 귀퉁이에 채열 동의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간이식 적합 검사를 다시 할지 말지의 문제는 사랑과 가족을 한 번에 흔들 사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비혼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에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지혁은 잠깐 듣더니 은호야, 사랑이 너를 키우는지 작게 만드는지만 보자. 키우면 붙잡고 작아지면 놓자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바닥이 생기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집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상철이 전기 기능사 실기 합격 소식을 전했고 김다정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때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야, 같이 밥 먹자. 지은호는 나가려다 말고 정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나로 가볼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정순이는 밥숟가락은 여기 남아있다. 다녀와서 먹어라라고 답했고요. 남겨둔 숟가락이 이상하게 안전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고성이는 드물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믿고 싶었다. 버렸다는 말보다 덜 죄스러우니까. 다시 찾을 용기는 없었다. 네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운명이라고 착각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제 삶의 계약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후원과 딜이 먼저였죠? 고성이는 한 템포 쉬고 네가 엄마라 불러주지 않으면 설 자리를 잃을까 봐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들어와 공기가 묵직해졌고요. 예의는 지키되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호를 사랑합니다. 모성이 제 사랑을 관리할 권리는 없습니다. 칼끝 같은 말이었지만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회사에서 터졌습니다. AP 인수 첫 브리핑 날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고요. 박진석은 담담하게 일로 이겨라. 회사에선 숫자로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외곽 홍보 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후원 협찬 흐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해충돌선은 제가 긋겠습니다. 그 선 밖으로는 제 이름으로도 회사 이름으로도 한 푼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발표문은 짧고 건조했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박영란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죠. 멈출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듯이. 세 번째 고비는 병원에서 왔습니다. 적합도 높음이라는 통보가 도착했거든요. 지은호는 밤새 걸었습니다. 불안이 발목에 모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새벽에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수술 동의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대신 거래는 없습니다. 박성재의 답도 간단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날 선택하지 않아도 난 내 편이다. 멀찍이 선 두 문장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 거리는 사랑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 즈음 반전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날 기록에 대해 고성희의 당시 동선이 다른 도시로 찍혀 있었지만 저녁 이후 급히 이동한 카드 승인과 통행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밤에 도착했을 가능성과 중간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옮겼을 가능성이 동시에 열린 건데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는 도망쳤다. 품을 용기가 없었다. 부정 대신 인정이 나오자 말들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네 번째 고비는 두 엄마의 맞대면이었습니다. 정순이와 고성희가 마주 앉고 지은호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얻은 사람의 책임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고 고성희는 잃은 사람의 책임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두 문장을 합쳐 저는 지켜지면서 기다려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가 고릅니다. 저는 박성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자리는 그 한 문장으로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언니 환영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막장스러운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모 찬스 같은 말이 돌자 지강호가 앞장서 주차 기록과 외주 차량 동선 후원, 입금 타이밍을 맞춰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박성재는 숫자와 증거로만 대응하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성희 쪽 실무 몇 명이 조사 협조에 들어가자 루머의 발원지에 금이 갔습니다. 뉴스를 보던 고성희는 턱을 감췄죠. 내가 만든 칼이 내 아이들을 베고 있었네. 뒤늦었지만 헛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 몇 개를 끊으며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결정의 날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난 내 결정을 사랑하겠다. 다만 내 몸이 거래 영수증이 되는 일만은 막겠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내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편도 지키는 사람이어서야. 우리 잃지 않는 사랑을 하자. 각서 대신 원칙, 약속 대신 일상을 맞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서로의 엄마를 엄마로 부르기, 회사 문제와 사랑 문제 섞지 않기. 과장되지 않아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가한 오후 이지혁이 문턱에 섰습니다. 둘 다 잘해. 못하면 나 진짜 다시 들어온다. 농담처럼 웃고 돌아섰지만 박성재는 등을 세웠고 지은호는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을 거두는 법을 아는 선배로 박성재는 끝까지 마음을 들이대는 사람으로 지은호는 그 두 온도 사이에서 자기 온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삼각형의 그림자는 여전히 바닥에 드리워졌지만 더는 누구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버티기로 했으니까요. 에필로그처럼 덧붙이자면요. 박진석은 집은 말로 지키고 회사는 숫자로 지킨다라고 한 번 더 말했고 박성재는 숫자도 사람이 만든다라고 조용히 받았습니다. 김다정은 사랑 지킨다고 네가 망가지진 말아라라고 도시락을 싸줬고 이상철은 겁나면 속도를 줄여라. 대신 멈추진 말아라고 등을 쳐줬고요. 조옥래는 밥값은 각자 내는 게 깔끔하다라고 김장수는 피보다 고마운 밥도 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는 반쪽만 열린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고 박영란은 전시 서문을 고치며 한 줄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혈연으로 오기도 하고 선택으로 머문다. 이 정도면 관계는 충분히 정리되죠. 필요한 사실관계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만 두고 감정과 선택의 무게를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다음 장면에서 지은호는 말할 겁니다. 오늘은 제 현장부터요. 그러면 박성재가 짧게 답하겠죠. 그럼 저녁은 두 엄마 한 테이블. 이번엔 누구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테니까요.